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어젯밤 먹다 남은 김치찌개를 오늘 아침에도 드셨나요? 절약하는 건 우리 민족의 소중한 미덕이지만 만약 그 미덕이 우리 가족의 건강을 조용히 그리고 아주 깊숙이 갉아먹고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얼마 전 제 지인의 아버님께서 전날 드시고 남은 생선 조림을 데워 드신 후 극심한 복통과 구토로 응급실에 실려 가셨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리스테리아균으로 인한 급성 식중독이었습니다. 늘 그렇게 먹어왔는데 괜찮았어. 옛날에는 더한 것도 먹고 살았어. 라고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말씀하시죠. 저도 저희 어머니께 수없이 들었던 말입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실수가 단 한 번에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남은 음식이 암을 유발한다는 소문, 냉장고에 넣으면 무조건 안전하다는 맹목적인 믿음, 뜨겁게 드기만 하면 모든 세균이 사라진다는 착각,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위험한 거짓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남은 음식에 대한 모든 위험한 오해를 산산조각 내고 당신과 당신이 목숨처럼 아끼는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생존의 황금 법칙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무엇을 먹지 마라가 아닙니다. 왜 그것이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안전한지를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 속 시원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냉장고는 더 이상 세균의 온상이 아닌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안전 금고가 될 것이라고 제가 약속드립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엉뚱한 독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남은 채소, 특히 시금치나 배추 같은 잎채소에 아질산염이 생겨서 암을 유발한다고 두려워합니다. TV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자주 언급되다 보니 이 아질산염이라는 단어 때문에 멀쩡한 음식을 죄책감 없이 버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아주 교묘한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질산염이 세균과 만나 아질산염으로 변하는 것은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아질산염이 우리 몸속 위상과 같은 특정 환경에서 단백질 분해 산물인 아민과 만나면 니트로사민이라는 강력한 1급 발암물질이 될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을 모두가 놓치고 있습니다. 바로 세균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제대로만 보관한다면, 즉 조리 후 빠르게 식혀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한다면 세균의 활동은 극도로 억제됩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하룻밤이 지나도 채소에서 생기는 아질산염의 양은 우리가 즐겨 먹는 소시지나 햄 한 조각에 들어있는 양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너무나 미미해서 우리 몸이 충분히 해독하고 배출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진짜 우리가 온몸으로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할 독은 아질산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채 음식을 점령하는 세균 그 자체와 그들이 내뿜는 독소입니다. 음식이 위험한 온도 구간인 5도에서 60도 사이의 상온에 방치되는 순간부터 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병원성 대장균 같은 세균들은 20분마다 2배씩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4시간만 지나면 10마리의 세균이 4,000마리 이상으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식중독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자 우리 몸을 공격하는 진짜 독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아질산염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하면 이 무서운 세균들로부터 우리 음식을 철통같이 지킬 수 있을지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냉장고를 절대 안전금고처럼 맹신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을 냉장고에 넣기만 하면 시간이 멈추고 모든 세균이 얼어 죽거나 활동을 멈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내 가족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위험천만한 도박과 같습니다. 냉장고는 타임머신이나 소독기가 아닙니다. 단지 세균의 번식 속도를 늦춰주는 저속 버튼일 뿐 세균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냉장고의 차가운 환경을 오히려 더 좋아하는 저온성 세균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서두에 말씀드린 리스테리아균입니다. 이 균은 하도의 냉장 온도에서도 아주 천천히 하지만 끈질기게 증식하여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나 임산부, 아이들에게 뇌수막염이나 폐혈증과 같은 치명적인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차가운 곳에 뒀으니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이 당신의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냉장고를 진정한 건강 금고로 만들기 위한 남은 음식 보관의 황금 법칙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골든타임 안에 식혀서 보관 준비를 하세요. 음식을 만들고 나서 오늘 바로 먹을 양을 제외한 나머지는 반드시 다른 깨끗한 용기에 미리 덜어내 식혀야 합니다. 식탁 위에 그대로 방치해두는 것은 세균 여러분 와서 마음껏 즐기세요 라고 초대장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며 여름철에는 1시간도 위험합니다. 둘째, 신속하고 안전하게 식혀서 냉장고에 넣으세요. 뜨거운 음식을 바로 냉장고에 넣으면 냉장고 내부 온도가 상승하여 주변의 다른 음식들까지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덜어낸 음식을 넓고 얕은 그릇에 펴담아 공기와의 접촉 면적을 넓히거나 용기 아래에 찬물이나 얼음물을 받쳐 빠르게 식히는 것입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한 정도 약 50도 이하가 되면 늦어도 1시간 안에는 반드시 냉장고에 넣어야 합니다. 셋째, 완벽한 밀폐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랩이나 비닐봉지는 완벽한 밀폐가 어렵고 틈새로 공기가 들어가 음식을 건조하게 만들고 세균 오염의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냉장고 안에 다른 음식 냄새나 세균이 옮겨가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유리나 BPA 프리 플라스틱 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넷째, 생과 익힘의 엄격한 분리를 실천하세요. 냉장고 안에서도 나름식의 핏물이나 세균이 익힌 음식으로 옮겨가는 교차 오염이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납니다. 마치 더러운 신발을 깨끗한 옷 위에 올려두는 것과 같습니다. 익힌 음식, 바로 먹을 음식은 위 칸에 날고기나 생선, 손질하지 않은 채소 등은 물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 반드시 아래 칸에 보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 황금 법칙 4가지만 철저히 지켜도 당신의 냉장고는 세균의 위협으로부터 90% 이상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뜨겁게 드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는 위험한 환상입니다. 물론 남은 음식을 다시 먹기 전에 가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75도 이상의 고온에서 중심부까지 충분히 가열하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부분의 활성세균을 죽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정말로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균이 죽으면서 남기는 유산, 독소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이 끝나고 적군 세균은 모두 소탕했지만 그들이 땅속에 심어놓은 지뢰, 독소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적군을 물리쳤다고 안심하지만 그들이 남긴 지뢰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황색 포도 상구균이 만들어내는 장독소입니다. 이 독소는 내열성이 매우 강해서 100도에 끓는 물에서 30분 이상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을 만큼 지독합니다. 만약 음식이 조리 후 상온에 방치되는 동안 이 독소에 이미 오염되었다면 아무리 팔팔 끓이고 뜨겁게 데워도 독소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독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세균은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구토와 설사, 복통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애초에 세균이 번식하여 독소를 만들 시간과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앞에서 제가 그토록 강조했던 황금 보관 법칙을 지키는 것이 유일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드는 것은 사후 처리일 뿐 사전 예방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남은 음식은 딱 한 번만 데워 드시는 것이 철칙입니다. 데웠다가 식혔다가를 반복하는 것은 세균에게 지금이 번식할 절호의 기회야 라고 멍석을 깔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매번 드고 식히는 과정에서 음식은 세균이 가장 좋아하는 위험 온도 구간을 반복적으로 통과하게 됩니다. 영양소 파괴와 맛의 변질은 물론 안전의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먹을 만큼만 덜어서 딱 한 번 중심부까지 뜨겁게 데워 드시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실용적인 질문에 답해볼 시간입니다. 어떤 음식은 하룻밤 지나면 독이 되고 어떤 음식은 올바르게 보관하면 보약이 될 수 있을까요? 당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남은 음식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디 이 목록을 기억하셨다가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떠올려 주십시오. 먼저, 아깝더라도 과감히 버려야 할, 절대로 남기지 말아야 할 블랙리스트입니다. 첫째, 모든 종류의 잎채소 나물 및 볶음입니다. 시금치, 상추, 배추, 깻잎 등은 표면적이 넓고 수분 함량이 높아 세균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질산염 함량이 높아 세균과 만나면 다른 어떤 음식보다 아질산염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드면 숨이 죽고 시커멓게 변하며 물이 흥건하게 생겨 맛과 식감, 영양까지 모두 잃어버립니다. 둘째, 모든 종류의 해산물 요리입니다. 생선구이, 조개찜, 새우볶음 등은 단백질이 매우 풍부하여 공기 중에 노출되는 순간부터 부패가 급격히 진행됩니다. 하룻밤 지나면 단백질이 변성되면서 히스타민과 같은 물질이 생성되어 알레르기 반응이나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간과 신장에도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찜이나 구이는 아깝다는 생각에 냉장고에 넣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금물입니다. 셋째, 반숙 계란과 모든 버섯 요리입니다. 완전히 익히지 않은 계란 노른자는 살모넬라균의 완벽한 배양기이며 식중독의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버섯은 조리 후에도 단백질 성분으로 인해 쉽게 변질되며 잘못 보관하면 소화 불량이나 복통을 유발하는 물질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넷째, 모든 종류의 생채소 샐러드와 무침류입니다. 오이무침, 도라지무침, 파절이 등은 가열 조리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원재료 단계부터 세균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룻밤 지나면 그야말로 세균 뷔페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여름철에는 가장 위험한 음식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올바르게 보관하면 비교적 안전하게 다시 먹을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입니다. 첫째, 육류 요리, 찜, 조림, 국입니다. 갈비찜, 장조림, 소고기 묵국 등은 조리 과정에서 고온으로 완전히 익혔고 앞서 말씀드린 황금 법칙에 따라 빠르게 식혀 밀폐 보관했다면 괜찮습니다. 다시 들 때는 반드시 국물이 팔팔 끓어오를 때까지 고기 속까지 뜨거워지도록 충분히 가열해야 합니다.
둘째, 뿌리채소 및 열매채소 조림입니다. 감자, 당근, 영은, 우엉, 호박 등은 잎채소보다 질산염 함량이 훨씬 낮고 조직이 단단하여 세균이 침투하고 번식하는 속도가 더딥니다. 셋째, 밥, 빵, 떡과 같은 탄수화물 주식입니다. 밥은 식힌 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했다가 다시 데워 먹어도 안전합니다. 단 나물이나 다른 재료와 섞인 볶음밥이나 김밥은 블랙리스트에 가깝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넷째, 장아찌, 김치 등 염장 발효식품입니다. 높은 염도와 산성 환경 덕분에 세균이 번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맛이 깊어지는 가장 안전한 밑반찬입니다. 오늘 우리는 남은 음식에 대한 세 가지 치명적인 실수와 그것을 막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황금 같은 보관 법칙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많았지만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새겨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아질산염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과 그들이 남기는 독소입니다. 둘째, 냉장고는 만능이 아닙니다. 음식을 보관할 때는 빠르게 식혀 완벽히 밀폐해서 생과 익힘을 분리하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셋째, 다시 먹기 전에는 중심부까지 뜨겁게 그리고 딱 한 번만 데워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잎채소, 해산물, 반숙란, 샐러드는 아깝다는 마음이 들어도 절대 남기지 않는다는 것 꼭 약속해 주십시오. 절약은 분명 우리 부모님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미덕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절약도, 그 어떤 아까운 마음도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이 당신의 식탁을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게 만드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 이웃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공유 하나가 소중한 사람을 위험한 식중독으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하고 깊이 있는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